I'm not fluent in English, but one day I will be good at English because I will keep trying. Don't worry, just go for it. 문법에 맞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영어에다가 미술 실력이 잘하는 걸 비유해봤는데요. 미술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의 뇌 구조, 그 잘하는 기전 시스템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작가 마이애니송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주 어느 호텔이에요. 아이랑 아이 아빠랑 오늘 25일 크리스마스 날 경주에 지금 놀러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얼른 씻고 내려와서 1층 로비 비즈니스 센터에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송하러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신랑이 이번에 좀 아픈 바람에 잘 어디 가지도 못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어디 해외라도 놀러 갈까? 근데 또 친정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예약을 안 하고 회복되는 상황 지켜보면서 국내 여행을 가보자 라고 해서 수술은 아주 잘 됐고요. 저 먼저 씻고 지금 얼른 내려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지금 시간이 7시 53분이어서요 20-30분 만에 빨리 녹화하고 아이 챙겨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진행할게요. 그림 잘 그리는 아이가 있으면 모두들 감탄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커서 대단한 화가가 될 거야.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모르신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둑 잘 두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가 있다고 해봐요. 사람들은 여기서 또 놀랍니다. 그리고 또 한결같아요.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바둑 기사가 될 거야. 훌륭한 글 작가가 될 거야. 이게 뭡니까? 느낌 오시나요? 오늘은 제가 감히 아이들 두뇌 발달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요목조목 알려드릴게요. 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요. 아니면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컨텐츠를 계속 준비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구독과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미술 작가인 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그동안 읽었던 책들과 강의들을 농축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 듣고 괜찮으시다면 지인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잘 그린 그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압도적인 묘사와 색채에 일단 반응하실 거예요. 와 하고 마치 좋은 경치나 장소를 봤을 때처럼 비슷하게 말이죠. 맞아요. 좋은 작품을 통해 심신 안정과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가의 작품에서는 이런 느낌들이 물씬 뿜어져 나오곤 하죠. 그럼 아이들 그림에서 혹은 여러분 그림에서 잘 그린 그림은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요? 누가 봐도 형태가 분명하고 색채가 또렷하게 나온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일까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은요, 이게 아니라 멋지게 형태감, 살아있고 잘 그려진 그림보다 더 중요한, 별표하세요. 별표! 더 중요한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 좋은 그림으로 가는 첫 단추이면서 가장 큰 에너지죠. 그런 다음 색채나 형태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일반인들이 그림 보는 태도가 어떤가요? 형태나 디테일, 색채부터 보고 잘했네 못했네를 쉽게 말하고, 그걸 잘 뽑아내는 아이들에게는 또 쉽게 커서 화가가 되려나 라고 말을 곧잘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 잘 그리면 화가 됩니까? 화가가 돼야 합니까? 잘 그리는 걸로 화가의 미래가 정해집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된 미술 공부는 뇌발달 향상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하여 미술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쳐야 해요. 그림 공부를 계속한 아이가 미술이 너무 좋아서 진짜 멋있는 화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술을 잘 하는 아이가 화가만 되나요? 심리학자, 인문학자, 여행가, IT 개발 연구원, 의사 등등등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직업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술 교육은 아이들이 다양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미술을 생각해보면 스토리, 이야기 구성력에 신경 쓰기보다는 눈에 바로 들어오는 색채, 형태감을 잡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잡고 연연해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색채나 형태감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의 범주를 크게 두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딱 그거 잡는 것에서 끝나면 그건 미술이 아니라 데코레이션, 색채, 형태감, 테크닉 잘 잡는 기술자인 거죠. 미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좀 거시기하지 않나요?
그렇담 미술을 제대로 하려면 스토리를 잘 만들 줄 알아야,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테크닉이 뛰어난 그림이 아니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그림은 돋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림의 구성력이고 뼈대인데, 많은 분들이 그림의 스토리보단 형태나 색감부터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잘 그렸네 못 그렸네를 가르려 하고 구분하려고 하죠. 그러나 작가인 제가 보기에는요, 형태나 색감은 그 다음 수순이에요. 정말 제일 중요한 중요도는 얼마나 그림의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그림의 스토리 구성력에, 장악력에, 그리는 이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와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현력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열심히 생각한 스토리인데 허투루 그리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동하는 거죠. 하여 자연스럽게 형태감과 색감을 잘 하고픈 동기부여 버튼이 눌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다면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될까요?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디테일과 기교, 묘사에 먼저 에너지를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토리를 생각하려 하면 잘 되겠습니까? 이걸 거꾸로 하냐 아니면 그 반대로 하냐, 제대로 하냐 그 반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인지하는 그 시스템이 힘들 수도 있고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이 미술 배울 때 스토리고 뭐고 깊이 있게 생각도 안 하고 소묘나 구성 수채화 등등등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들어가기 바빴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이미 이건 알고 있었던 건데도 말을 하고 나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 물론 스토리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근데 근육 붙는 그 과정은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생각하는 건 운동하듯이 마구마구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계속 쌓여서 뇌에 근육이 붙습니다. 붙은 다음에 스토리를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만 쉬운 쪽으로, 어떻게 보면 스토리 만드는 것보다 묘사나 아니면 기교 배우는 게 좀 더 쉽거든요. 스토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리 만드는 것보다 기교 같은 건 더 빨리 익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자꾸만 접근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나중에 스토리를 입히려고 하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더 어려워요. 계속 기교 같은 거에 자꾸만 꽂혀서 수채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교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정말 잘 생각을 했으면 이걸 그리려고 하면 정말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솟죠. 정말 어렵게 만든 스토리인데 허투루 그리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때 기교나 표현 기법을 배울 때 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고 잘 그리려고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고 있었던 건데도 말을 하고 나니 정말 소름 돋습니다. 왜 그렇게 거꾸로 했을까요? 여지껏 우리는 그림을, 미술을 볼 때 테크닉적으로 잘 그리는 것에 더 많이 반응했다는 거. 스토리텔링 따위는 안드로메다에 던져버린 거죠, 그냥. 그리고 화실 다녀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심지어 소묘를 보지도 않고 달달달 외워서, 그리고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걸 몇 년을 반복하고 영어 시험 볼 때 패턴 달달 외워서 시험 치듯 말이죠. 미술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 정말 영어 시험 볼 때를 비교했으니 좀 더 영어랑 좀 더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면 영어는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영어에다 비교하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영어 시험 점수 빠른 시간 안에 잘 받기 위해 패턴 외우려고 문제집 주구장창 풀고 시험 보신 분들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다들 경험들 있으시죠?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영어 공부하고 났더니 회화가 술술 나오고 쏙쏙 독해가 잘 되었던가요? 헛웃음 나오죠? 저도 그래요. 그림도 같은 원리예요. 그림을 유창하게 네이티브 크리에이터로서 자유자재로 잘 하려면 패턴 기교 외우는 게 아닌 먼저 말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고 스토리의 인과 관계를 골똘히 생각한 다음에 스케치를 해나가고 형태를 잡고 색채를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림책과 연계해서 미술 수업을 해나가면 시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릴 때 좀 기교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스토리 잡는 연습이 충분히 잘 되어 있으면 계속 그리다 보면 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미술은 이렇게 시작해야 하고 진행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또 영어로 계속 비유해 볼까요?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유창하기는 못하는데 발음과 악센트에만 몰빵으로 신경을 쓰면 영어를 잘하게 되나요? 영어 말을 잘하게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공부하며 연습한 딱 그것만 말할 수 있는 거지. 뇌 전체를 흔들면서 신경 시냅스 다리가 자라서 개방된 부위가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진정으로 영어가 되는 상태로 공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뇌과학자가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붙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과정은 힘이 들어요. 근육이 붙으면 다음 운동이 좀 더 쉬워져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뇌의 파트가 다 열리면서 시냅스가 세포 사이사이로 촘촘하게 자라서 연결되는 과정으로 뇌가 발달이 되는 걸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기 위주로 특정적인 부분만 반복해서 외우는 그런 학습법을 익힌다면 어느 한 특정적인 그 부분만 활성화가 되겠죠. 얼마나 연비가 훅 떨어질까요? 힘들겠죠. 그리고 영어에다가 계속 비유를 제가 했는데 뭐 썩 잘하는 거는 아니고요. 영어에다가 비유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왜냐면 모두 영어 공부는 해봤잖아요. 다들 힘들게. 그래서 제가 영어에다가 비유를 해본 거고요. 저 유창하게는 못해요. 네이티브처럼 막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조금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디 가서 뭐 돌아다니기에는 힘들지 않은 만큼만 조금 합니다. 때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잘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뇌를 발달시키는 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응집된 부분을 이제는 이해를 하고 깨쳤기 때문에 부지런을 좀 떨고 열심히만 한다면 잘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 부분을 아니까 제가 제 아이를 가르칠 때도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순서, 그 느낌을 이제는 아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요. 왜냐면 I'm not fluent in English, but one day I will be good at English because I will keep trying. Don't worry, just go for it. 문법에 맞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느는 거거든요. 저는 뭐 기교가 잘 안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부딪히고 그냥 무조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실수한 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뱉고 이거는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럼 말을 뱉지를 않으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일단 뱉고 수습하는 게 낫습니다. 여하튼 영어에다가 미술 실력이 잘하는 걸 비유해봤는데요. 미술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의 뇌 구조, 그 잘하는 기전 시스템은 같습니다. 미술이냐 영어냐 아웃풋의 형태가 달라져 나올 뿐이에요. 제가 요즘 인지심리학, 뇌심리학에도 관심이 생겨서 그런 쪽 강의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사람이 창의력이 나올 때 뇌의 여러 영역이 한꺼번에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때 시냅스가 뇌세포 각 부위별로 다리를 놓는 연결망이고요. 우리는 무엇을 잘 하려면 이 다리가 되는 시냅스가 많은 영역에 걸쳐 뇌세포에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암기식으로만 공부하면 주로 쓰는 한정된 영역만 활성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뇌 전체적으로 볼 때 연비가 낮게 운영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멋진 우리 뇌를 두고 처음에 노력이 조금은 힘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뇌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뇌가 치밀하게 시냅스가 자라있고 그런 상태에서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미술작가 마이애니송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났으니 이제 조식 먹으러 갈게요. 경주 여행 잘 다녀올게요. 안녕. 조식 먹으러 가자. 춥지 않아?